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왕리뷰. 어제 밤에 본 거미집을 리뷰해서 이 영화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거미집은 국내에서는 사실 잘 안 만들어지는 장르의 영화죠. 영화에 대한 영화. 사실 영화에 대한 영화는 그 영화 관계자라 그 영화 광들은 좀 좋아하고 어 일, 저기 뭐야 일반 관객들은 조금 생소해하는 장르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데미안 셔첼의 바빌론이나 그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의 파벨만스가 최근에 만들어진 그 영화에 대한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데이미안 셔첼의 바빌론의 경우에는 그 싱잉 인 더 레인이라고 사랑은 비를 타고 와라라는 헐리우드 클래식의 정반대편, 즉 유성 영화가 등장하던 시기에 헐리우드의 아주 좀 어두운 이야기를 과감 없이 그려낸 영화였다고 한다면 스티븐 스필버그의 파벨만스의 경우에는 자신의 그 자전적 경험을 토대로 예술적 영감을 받은 부모님에 대한 애증을 모두 담아내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미집의 경우에는 한국 영화사에서 71년이라고 하는 71년 아니고 70년대 초반이라고 하는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김열이라고 불리는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입니다. 김열은 영화에서 이제 신감독이라고 불리우는 여기서 일종의 카메오로 등장하는 인물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합니다만 신감독이라고 하는 전설적 감독의 제자로서 데뷔작이 좀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들은 시정극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열등감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현역 감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그 오프닝 자체가 일종의 꿈 장면인데요.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영화 속 영화, 그러니까 액자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화 속 영화는 이렇게 흑백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사실 71년도라고 하는 배경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좀 흑백 영화 설정은 맞지 않습니다만 영화적 시제를 구분하는 데는 좀 뭐 효과적인 장치로 작동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초창기에 이제 자신이 꿈꾸었던 좀 새로운 시나리오, 그러니까 걸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김열은 이제 재촬영을 하게 됩니다. 70년대 초반이라고 하는 배경 설정이 상당히 또 중요한데 이 영화에서 그 배경 설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 한국 영화 팬이 아니라면 다른 나라 팬들이라면 좀 그 의미를 또 깨닫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이제 문공부 이제 당시에 유신 정권이 시작된 다음에 문공부에서 검열 대본 사전 검열을 하던 시대여서 대본에 문제가 있으면 난도질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촬영이 불가능한 시대였죠. 그래서 영화에서 벌어지는 상당히 많은 해프닝은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서 전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집되는 배우들의 면면이 이제 영화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며느리 역할의 이민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이제 임수정 배우고요. 상당히 좀 평소와 다른 이미지, 약간 청순 가련형의 이미지를 상당히 고수했던 임수정 배우였는데, 뭐 최근엔 좀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상당히 좀 베테랑 배우,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실속을 따지는 배우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모난 구석 있는 배우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로맨티스트이자 바람둥이 톱스타로 강호세라는 인물로 오정세 배우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의 제작사의 후계자로 예상되는 신미도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이 제작자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종의 그 예술적 열정이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신미도가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정수정이 연기하는 인물은 좀 속물적인 신진 스타. 요즘 막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같은 캐릭터예요. 근데 상당히 이제 일종의 스타병에 좀 걸려 있는 듯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영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로 박정수 배우가 연기하는 베테랑 여배우가 역시 또 등장을 하고 장영남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 역시 지금 요 사진은 칸네 영화제 참석대의 사진인데 이 장영남 배우가 일종의 영화의 제작자 사장으로 등장합니다. 일단 이 영화는 이제 일단 영화적인 서사로는 이중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영화에 대한 영화니만큼 이렇게 촬영 밖 사진, 촬영 밖의 풍경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영화 속에 진행되는 촬영 장면들은 종종 바로 영화 속 장면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점은 이 칼라로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화면비 역시도 약간 그 유로비스타라고 할 수 있는 1.66대 1 정도의 화면비를 가지고 있는 점도 사실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오마주를 담고 있고 영화에 대한 열정을 담고 있다고 말 수 있는데, 잠시 개봉 전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김기현 감독의 에 대한 이야기 아니냐, 그러니까 명예훼손 아니냐라는 유족 측과의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영화는 김기현 감독이만은 아니지만 김기현 감독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 영화이긴 합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앞으로 전반 전개되는 이야기들, 이 한여와 그 다음에 이 한여를 리메이크한 환여라는 영화가 있죠. 김기현 감독의 이 두 편의 영화를 같이 모두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앞부분에 전개가 되고요. 뒷부분의 경우에 조금 더 좀 변형이 됩니다. 다른 좀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데, 그 영화는 약간 고용란 감독의 80년 뭐 깊은 밤 갑자기 같은 그런 좀 하우스 호러, 한국식 하우스 호러, 그 여성들의 권력 투쟁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들을 좀 연상시키는 시나리오로 전개가 됩니다. 영화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영화는 좀 낄낄거리고 보는 스타일의 코미디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마도 그 지점에 이 영화가 그렇게 많은 관객들에게 호응을 받기 어려운 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이 연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70년대 스타일의 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시 녹음을 전제로 한 목소리를 낸다거나, 그리고 영화에서 연출 장면의 경우에도 이 계속 떠든 이야기를 하면서 감독이 연출을 하거든요. 동시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후시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영화적 공간의 구성의 경우에는 이것이 일종의 신성 필름이라고 한 가상의 스튜디오를 연상시키는데, 이 스튜디오는 신필름이 운영했었던 25,000평짜리 안양 스튜디오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신상욱 감독이 운영했었던 신필름이 당시에 한국의 일종의 스튜디오 시스템을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대형으로 갖추고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배우들이 이제 먼지 풀풀 나는 동네, 당시만 해도 안양 신성동에 있었던 이 신필름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당연히 그 시골이라고, 일종의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땐 좀 외곽에 해당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그 당시에 그 신필름을 재현해 가지고 영화 스튜디오를 구성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만, 이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영화 촬영장에서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이 공간으로 들어오고 등장인물들이 이 공간에서 나가고, 영화가 마지막 상영이 되면서 영화가 끝을 맺고 있는 영화인데요. 일단은 그 지점이 좀 장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70년대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좀 필요한 영화고, 70년대 초반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한 영화고, 유신 시대에 대한 이해가 약간씩은 필요한 영화고, 그 다음에 당시에 영화적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었는데 그 영화적 환경에 대한 것도 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70년대의 한국 영화는 주요 산업이라고 말할 수 없고, 뭐 지금도 큰 규모의 산업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일종의 그 정권으로부터 일종의 문예 영화를 제작받으면 해외 수입 쿼터를 갖다가 제한받는 시대였던 시대라서 영화를 많이 만들긴 했지만, 한국 영화 좀 날림으로 만들어진 영화들 상당히 많았던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공간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소재에 있어서도 제약이 너무 많았던 시대라서 검열을 받고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리고 이제 밤샘 촬영이라든가 열악한 공간이기 때문에 빨리 많이 찍는 그런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작비도 뭐 제한적이었고요. 근데 이제 김열이라고 하는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자신이 이제 꿈꿨던 구상이 그 마지막 장면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들을 소집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영화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관련된 인물들은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촬영이 다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대표적 이 스튜디오에 이미 이제 그 주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스튜디오를 운영하게 된 부인 장영남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데, 이 부인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일본 출장을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여기서 영화에서 이제 미도라고 불리우는
전여빈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에게 시나리오를 전하고 김여열 감독이 송강호 배우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적인 이 위도가 영화화를 추진하게 되면서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의 주역 배우들이 모두 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 건데 각각은 각각의 욕망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1박 2일 밤샘 촬영에 어쩔 수 없이 스케줄을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응하긴 했지만 이 정수정이 맡은 캐릭터의 경우에는 드라마 촬영이 바로 다음날 있는 상황이고 정수정 배우와 일종의 모종의 일종의 그 불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오정세 배우가 강호세라고 하는 인물은 이 정수정 배우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배우들은 자기의 역할을 이제 충실하게 하면서도 투덜투덜거리는 상황이라지만 뭐 충실하게 연기를 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스튜디오에 실제로 벌어지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 소란극들이 펼쳐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설정과 이야기의 전개, 한여를 연상시키는 전개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정수정 캐릭터는 일종의 그 후초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영화의 이 한여라고 하는 그 원작 영화, 오마주를 맞추고 있는 영화로 전 생각을 하겠는데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설정들이 앞부분에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이 정수정 캐릭터는 여공으로 취직했다가 이 공장의 사장 부인, 이 영화에서는 그 김기영 영화의 특성이 고스란히 살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영화에서 여성 드라마이고 여기서 이 남성은 바람만 필 뿐이지 무기력한 인물로 이 호세가 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과의 관계가 대폭발하는 것이 영화의 후반부 설정이 상당히 괴기스러운 스토리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 방식도 당시 이제 그런 김기영 감독이라든가 일련의 한국 괴기 영화들을 연상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계단 설정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한여라는 영화에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사용됐죠. 이 방식에 대해서도 이 고스란히 영화 세트장에서 재현시키는 게 김지훈 감독의 방식이고 봉준호 감독의 경우에는 이 계단의 이미지를 갖다가 차용해서 그 유명한 기생충의 하강의 이미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계급의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미지의 설정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외곽적인 요소들, 이 지금 스틸 사진들에서 별로 제공이 되지 않는데, 이 문공부의 검열관들이 도착을 하면서 이야기는 더 복잡한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당시에 만들어졌었던 일종의 김지훈 감독이 표현하고자 했었던, 그러니까 이 예술적 열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예술적 열정이 멀쩡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광기, 이상한 열정, 그리고 그 이상한 확신, 미신적 확신들 통해서 만들어졌었던 당시의 70년대의 어떤 영화적 풍경들을 표현하는데 되게 애를 쓰고 있고요. 그 공간들을 상당히 공들여서 표현해냅니다. 세트장의 분위기라든가 당시에 이제 영화적 공간들의 형성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당시 영화의 좀 새로운 영화죠. 그러니까 김주은 감독이 당시의 영화를 좀 비틀어서 만든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화들을 또 자기가 만들고 싶은 어떤 70년대 스타일의 괴기 영화를 또 만들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영화 속 영화 자체가 하나의 완결성을 지닙니다. 한여를 연상시켰다가 점점 좀 더 괴기 영화로 풍경이 바뀌어 버리는 괴상한 영화로 마무리되거든요. 심지어 이 영화의 마무리는 영화의 크레디트가 일단 엔딩 크레디트가 한번 살짝 나간 다음에 이 흑백 영화가 완전히 종결되는 걸로 마무리되고 시사회까지 끝난 다음에 마무리된 다음에 김여열 감독의 성공한 건지 아닌 건지에 듯한 애매한 표정으로 영화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 이제 숨어 있는 플롯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신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이 영화 속에는 이제 실존하지 않는 감독, 이미 사망한 감독이 있는데 그의 제자였던 김여열 감독이 그의 시나리오를 훔쳐서 데뷔작의 성공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이 계속 좋지 않은 비판을 받다가 심지어 이제 신 감독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빌어다가 영화를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까지 받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열등감이 폭발을 하게 되고 그 열등감의 발로로 이 영화를 열정적으로 이제 1박 2일간 만들어내는 스토리입니다. 그 속에서 각각의 이제 캐릭터, 앙상블 연기가 돋보이는 부분들은 그런 각각의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각자의 그 욕망들이 충돌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의 재미가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스토리상의 어떤 확실한 결론을 선호하는 관객들이라고 한다면 거미집이란 이런 이 영화 자체는 영화 만들기에 대한 영화인 거지 무슨 어떤 서사적 결말들을 뚜렷하게 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결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영화 속 영화의 결말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 속의 영화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뭐 이 김열 감독의 애매한 표정으로 영화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영화의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김주훈 감독의 야심이 그 당시에 영화 만들기에 대한 예술가에 대한 그런 열정이라든가 이 그런 70년대 그 엄혹한 시대에 힘들었던 시대에 어떻게든 만들어진 뭐 김기영의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만희 영화에서 언급되는 이만희의 영화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던 당시에 한국 영화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 존경심을 담아낸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훌륭한 사람들이었을 리는 없겠죠. 근데 예술가라는 그 종족들이 애초에 훌륭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은 이제 외곽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은 일종의 이 사람들을 구경하는 인물들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무실에 있는 일종의 비서라든가 뭐 혀를 끌끌 차는 장면이 장면 등장한다든가 영화의 단역으로 등장해서 일종의 메소드 연기를 하면서 뭐 탐정으로 이제 이들의 관계를 갖다가 탐구하는 인물이 잠깐 등장한다든가 하지만 그 탐정도 배우고 탐정 역할이 끝나고 떠나면서는 이들에 대한 뭐 관심을 금방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영화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미집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 이 전체적인 그 거미집이라고 하는 가상의 영화를 만들어내는 1970년대 초반에 당시에 영화적 공간의 풍경들 그리고 예술적 열정들이 맞부딪히는 것 그리고 그런 기묘한 관계들 말하자면 뭐 특별하게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영화적 그런 예술들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그 열정들이 부딪혀내고 이것들이 일종의 밸런스와 앙상블 일어나서 어떻게든지 굴러가게 되는 대혼란의 영화 현장들을 묘사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당시에 71년도라고 하는 배경 설정에서 주는 그 외부적 압력이라고 하는 그 프레셔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검열의 시대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까지 해서 그 일종의 만화경처럼 당시 시대적 풍경을 담아내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좀 낄낄거리면서 이 영화를 좀 봤고요. 당시에 뭐 그 어떻게 보면 현재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영화의 모습들, 영화를 만들기의 모습들을 겪어볼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 마음을 열고 이 영화에 접근해서 보신다면 나름대로 흥미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아마 그 영화 만들기에 대한 좀 그런 킥킥거림이 조금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저들에 대한 그런 연기 방식도 그렇고, 근데 그것은 이제 50년 전에 한국 영화의 그대로 풍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김지훈 감독은 이 영화 연출자 김지훈 감독은 뭐 여러 편의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든 감독인데 일당에 대한 좀 부정적 평가가 있은 이후에 조금 부침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뭐 저는 사실 뭐 일랑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봤던 영화였기 때문에 이 거미집의 경우에도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즐겁게 감상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미집에 대한 뭐 제 나름의 감상 남기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